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초 공대함 유도탄이라는 사업명으로 선행 연구, 조사, 분석 공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선행 연구 조사 분석에 들어가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대함 미사일은 항공모함을 무력화하는 데 유용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하 0.5에서 0.7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 반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하 2에서 3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요격이 쉽지 않은 매우 까다로운 무기인데요. 일례로 대만이 독자 개발에 배치한 스핑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경우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여 항모살수 즉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 밀리터리 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미사일이 대형 군함인 전차 상륙함의 선체를 뚫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음속 대함 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무척 빠르기 때문에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상당한 위력을 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변국인 중국의 경우 지상 및 해상 그리고 수중과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해 전력화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또한 F2 전투기에서 장착 운용하는 ASM-3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1월 일본 현지에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농산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사거리 연장을 위한 개량을 추진 중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군사 전문가인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의 주변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까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는데요. 이는 기밀 유지 사업인 관계로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개발이 검토되었으며 지상과 해상 그리고 수중에서 운용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도입할지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선행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한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인 미국이나 유럽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경우 전투기에서 장착 운용될 계획인데 공군이 운용 중인 F-35A나 F-15K, KF-16은 미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국내 개발된 무장을 통합할 경우에 미 정부와 전투기 제작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시험평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국내 방산업계 측은 향후 사업 기간을 고려했을 때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람에 장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람의 경우엔 국내 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산 무장 장착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분기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는 흥미로운 이미지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전략이라는 글과 함께 KF-21 보라매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되는 CG가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글쓴이들은 KF-21 보라매에 상작할 공대함 유도탄 시 개발을 위하여 램제트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공대함 유도탄 내 개발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탐색기, 램제트 엔진 및 데이터 링크 기술들은 중거리 공대공 국내 개발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400mm급 공대함 유도탄과 200mm급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과 형상을 공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이 고체로켓 추진 미사일 대비 상대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양산 단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 글을 통해 국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 공대함 유도탄이라는 직경이 400mm급이고 덕티드 램제트로 추진되며 데이터 링크 기술을 갖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KF-21 보람에 장착 운용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2019년 2월 제326차 합동 참모회의에서 장기 신규 소유로 반영되었는데요. 알려진 KF-21 보람에
영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성능은 마하 2.5 이상이며 사거리는 25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게는 3,000파운드, 즉 약 1.36톤 미만으로 전해지는데 무게가 3,000파운드 미만인 이유는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수 있는 루 최대 한계가 3,000파운드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개발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주변국 국가들의 동급 미사일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일본의 ASM-3 대비 직경이 50mm 더 크며 대만의 함대함 및 함대지 초음속 미사일인 승핑3보다는 작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거리는 향후 개발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ASM-3이나 승핑3보다는 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KF-21 보라매 전투기에서 발사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함저 T상함성 등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로 마하 2.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독침과 고순도 치가시 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결정적 요소 중 하나가 KF-21 보라매의 개발이라고 말합니다.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각종 미사일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인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공군 주력기인 미국제 F-35 스텔스기나 F-15K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해 수백억 원대 이상의 돈을 미 정부와 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주어서는 안 될 KF-21 보라매의 스스코드를 미국 측에 제공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인데요. 각종 국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KF-21 보라매는 지난 4월 출고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CJ1호기의 최종 조립 모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CJ1호기는 1년여의 지상시험을 거쳐 7월쯤 첫 비행을 할 예정인데요. CJ1호기 조립에 사용된 부품은 모두 22만여 개로 볼트와 너트, 리빈만 7천여 개, 튜브와 배관은 12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KF-21 보라매는 K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중간급 전투기로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불리며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미국의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전투 능력 위주인 블록 1 개발에 8조 1천억 원, 2026에서 2028년 공대지 능력을 주로 개발하는 블록 2에는 7천억 원 등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에 달할 예정으로 총 120대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18조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21 보라매에서 발사한 고속 미사일로 요격하는 무기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해 8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어 현재로선 군사 초강 대국들도 요격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천궁이 개량형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북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도록 돼 있어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한국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매우 짧아 실패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져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격 개념도에 따르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이 발사된 북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KF-21 보라매 표적 정보를 보내면 요격탄을 발사,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타격 무기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는 현재 사정이 좀 복잡한데요. 당초 국방과학연구소와 LG넥스원이 공동으로 오는 10월을 목표로 4년간의 탐색 개발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업체 주도로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방침을 바뀐다고 합니다. 업체의 주도로 개발할 경우 개발 기간이 2030년대 초반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KF-21 보람의 장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개발 기간과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수출 조건이 유리한 해외 기술을 활용해 공동 개발할 필요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군이 대북 정밀 타격용으로 도입한 유럽제 타우러스의 개량형 타우러스 K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개발 중인 타우러스 K는 기존 타우러스에 비해 중량과 길이가 가볍고 짧아 KF-21 보람에는 물론 FA-50 국산 경공격기에도 장착될 수 있고 사거리는 최대 600km 이상으로 타우러스보다 길다고 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지상시험, 시험비행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군 당국은 KF-21 보람에 장착될 국산 독침무기들도 차질 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개척할 한국 무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 밀리터리 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